46명의 장병들이 순직한 천안함 사건이 5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천안함의 비극과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해군의 병력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김성만 해군 전 제독 그리고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5년 전 이미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해도 역시 우리 잘못은 아닌데 왜 자꾸 이러냐면서 사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행동을 이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안함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에 그 소니 픽처스 그거 하고 나서도 지금 미국하고 상대하는 상태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국제민군조사단이 분명히 올해까지 다 해가지고 북한 소행으로 났고 유엔에서 또 의장성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속 조치를 안 취해서 이런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2016년도 6월 29일 날 그 한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에 보면은요. 예.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 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북한 도발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네. 북한이 자기 잘못이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문재인 대표께서 북한의 폭침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정의를 네. 5년 만에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문재인 대표께서 5년 전에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네.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욱 위원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폭침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논의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가 군사력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당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심정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함이 파손된 형태를 봤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어뢰 이해는 생각할 수 없게 파괴가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당시 조사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충돌을 했거나 좌초했을 가능성, 이게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조사 결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제가 놓고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천안함과 좀 다르지만 같은 그 유사한 함정인데 이 아래쪽에 한 몇 메터, 한 5, 6m 정도 아래쪽 정도에서 이 어뢰가 터지면서 배를 중간에 반토막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워터제트 효과라는 건데 그 이 물이 마치 칼처럼 배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물에 팽창하는 압력이 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이게 배를 한번 반으로 짤깍 쪼갰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게 압력이 수축을 하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팽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를 꺾어버리게 그렇게 해서 침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충돌이나 좌초라면은 배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 사실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이 정부에서 발표한 그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주장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동님,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못 믿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 내지 30%인데 요 최근에 해보면은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가 넘었어요. 그렇죠. 40%.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북한의 그 SNS 대남 심리전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주로 보면은 신문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그 정부의 지도자들께서
안 믿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빨리 이 정치 지도자나 또는 그 오피니언 리더 학자 되시는 분들이 네. 예,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 같이 바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5년 전에 자기 주장이 잘못됐다. 아까 그 백서가 2010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저도 백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몇 번 읽어봤는데 제가 해군 생활 34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수함에 의한 의뢰 공격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날 새벽에 조갑재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새벽에 그날 야간에 터지고 난 다음에 새벽에 전화를 줬을 때 저도 사실은 북한의 소행으로 맨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잠수함이 남의 나라 영해까지 들어와 가지고 수상함을 공격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침략을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 행위입니다. 그거는 유엔 헌장, 남북 합의서 전체를 다 예, 특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4선언에 보면은 절대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제1, 2차 국방부 장관 회담 합의문에도 보면은 절대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3년 만에 저렇게 공격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자초설 또는 거기에 있는 기뢰 이런 게 터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그 백서를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잠수함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 백서에 보면 그분들이 사인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서 유엔에 가서 설명했을 때 유엔 회원국들이 다 수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설사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도 네. 지금 이제 바르게 보시고 예. 그리고 팽택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팽택 한번 가보셔가지고 실제로 그걸 보면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국민들한테 바른 말 하시면은 국민들이 아마 수긍하고 용서를 하실 겁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설마 북한에서 내려와 쏘겠느냐로 생각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 해군력이 어느 정도인데 누가 와서 쏘는 것까지 몰랐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도 이제 원인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만약 그렇게 몰래 들어온다고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체가 돼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잠수함을 탐지하기 매우 곤란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어떤 최고의 센서를 갖다 놓더라도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센서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서 지금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은 상당한 위협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혀 막을 수 없고 또 천안함처럼 또 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천안함처럼 이렇게 덩치도 크고 좀 이렇게 기민하지 않은 그다음에 이 소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함정들은 이제 퇴역을 하고 네. 상대적으로 좀 성능이 높은 윤영하급 고속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인천급 이제 특히 인천급 같은 이 호위함에는 이 해상 작전 헬기가 탐재가 됩니다. 네. 이 헬기에서 결국 이렇게 이 소나 같은 거를 떨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잠수함들을 찾아내고 구축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해지고 대비 태세는 많이 높아졌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이 또 예를 들어서 화면을 우리가 뭐 100% 맞고 100% 탐지할 수 있냐? 네. 뭐 사실 안보에 100%라는 것은 없고요. 자꾸 그런 확률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동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해군 서해에 지금 지키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동안에 신형 함정들이 이렇게 구현한 함정을 대체함으로써 전에보다는 방어 태세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을 잡는 데는 잠수함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잠수함을 전력 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00톤급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좀 중형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여 척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지금 70여 척을 상대하려 그러면은 한 50여 척까지 정강이 되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네. 당분간 지금 우리 잠수함 전력 정강 이 추세를 봐가지고 그때까지 미국이 해주겠다. 이게 이제 2013년 3월 22일 날 이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미국 전력, 네. 주한 미군 전력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까지 투입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미군 전력의 핵심이 지금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칠함대입니다. 칠함대에는 막강한 전력이 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이렇게 그 한미가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이 와가지고 우리 부족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국민들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뭐 처음 있는 일,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기뢰를 쏘고 간 잠수함이라는 것은 전쟁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북한 같은 민족이고 핏줄이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는 좀 수중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응분의 대가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오이사 조치나 이런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예,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한 가지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격을 하면은 북한 군부도 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퇴임 직전에 네. 그 언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특공대를 집어넣으면은 북한 이 잠수정, 우리 천안함을 깔아앉힌 그 배를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부에서 우리 군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사과하라, 언제까지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고 북한한테 통첩하고 그래 들어가서 그 잠수정을 격침하든지 안 그러면 동해안에 북한 군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이 가가지고 야간에 한 2척 정도 깔아앉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한 2척 정도 깔아앉힌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국제 관리죠. 혹시 너무 확전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46명의 아까운 군인의 목숨을 잃었지만 또 생존자 역시도 큰 상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공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그 천안함은 사건입니다. 사태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전쟁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정신적인 피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실제 전쟁을 겪어본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PTSD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트라우마, 포스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제 그런 이제 그 증후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공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그 무거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아마 후배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유공자로 되지 못하고 힘들게 좀 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은 유공자보다도 이 북한에 대한 응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북한한테 사죄와 이런 요구를 하고 안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보복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함을 그렇게 하고 많은 장병들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서 그 처벌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시킨 김정일이, 그 다음에 그걸 했던 김정은, 그 다음에 북한의 해군 사령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게 북한 정찰총국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골석 재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법원에서 처벌하고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또 인터폴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 범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가슴에 맺힌 그걸 갖다가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만 해군 제도 그리고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